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좀 찍어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첫 번째 컨텐츠는 방콕 여행 뿌식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방콕 여행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다녀왔습니다. 저의 히스토리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고로 방콕만 거의 20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우선은 태국 같은 경우는요, 현재 어떠한 비자라든지 PCR 검사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지인 친구들이 알려준 찐 스팟들까지 1편, 2편에 나눠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방콕 보객이 시작합니다. 고고!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제가 최근에 다녀온 호텔은 총 3곳입니다. 킴튼 말라이 호텔, 그리고 더 시암 호텔, 포시즌스 방콕까지 3곳입니다. 우선은 이 3가지 호텔에 대해서 추천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완전 추천합니다. 킴튼 말라이 호텔 같은 경우는요, 1박당 29만원대로 다녀온 거고요. 5성급 호텔이고, 그래서 가장 좀 따끈따끈한 신축 호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돈 빌리지 안에 있어서 이 하나의 정원을 공유하면서 벨라몰이랑 킴튼 말라이, 그리고 신돈 캠핑스키 다른 5성급 호텔이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벨라몰이라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방콕에 사는 태국인들, 현지인들한테 가장 핫한 플레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거기가 모든 레스토랑과 펍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 꽉꽉 차 있어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우선 킴튼 말라이 호텔, 저의 총점은 5점 만점에 4.5점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룸 컨디션이랑 룸 사이즈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룸을 우선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그렇게 들어간 룸은 이렇습니다. 룸이 진짜 넓었고, 퀄리티나 분위기가 굉장히 모던하고 뭔가 조금 힙한 느낌도 살짝 있다 보니까 요즘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었던 인테리어였고요. 그리고 진짜 또 좋았던 건 룸 안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되게 넓어요. 거의 룸이랑 화장실의 사이즈가 1대1인 느낌으로 굉장히 화장실 사이즈가 크고 쾌적해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위치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처가 여기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걸어서 10분 정도면 BTS 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 15분 정도 호텔에서 걸어가면 센트럴 월드나 시암파라곤 같은 몰들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걷는 거 좋아하는 저희 부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층에 들어가자마자 크래프트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음료수 그리고 술까지 좀 마실 수 있는 곳인데, 앞에 정원뷰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미스 지거라고 하는 바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는 따로 또 예약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층에는 조식을 즐기시는 스토어룸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선 여기의 조식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먹었을 때에는 음식의 퀄리티가 꽤 괜찮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3가지 호텔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이 다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은 루프탑에 바야드라고 하는 바가 있어요. 현지인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앉아있어도 거의 이렇게 옆에 있어도 말이 잘 안 들리는 수준 있잖아요. 좀 핫한 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빼놓을 수가 없죠. 나무가 울창하게 있기는 하지만 사진으로 찍었을 때에는 거의 사방에 건물 뷰들이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는데요. 수영장 자체가 다른 수영장들처럼 너무 복닥복닥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았습니다. 저는 킴튼 말라이를 또 갈 것이냐 물어본다면 킴튼 말라이 갈 것 같아요. 사실 신돈 캠핑스키를 제가 스킵했던 이유가, 물론 둘 다 새 호텔이지만
킴튼 말라이가 조금 더 영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킴튼 말라이 묵으면서 거기 1층 로비 가가지고 사진 찍고 애프터눈 티 먹고 어차피 벨라물은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렇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방문 의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호텔은 포시즌스 방콕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콕 호텔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니까 결국에는 포시즌스를 선택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 금액은 1박 43만 원대로 결제를 했습니다. 포시즌스는 당연히 5성급이고 규모가 진짜 남달랐다. 5점 만점에 4.8점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호텔의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부대 시설들, 수영장도 야외에만 총 2군데로 있고 이 안에 있는 미술관도 또 작게나마 지하에 있더라고요. 샵도 한 3개 정도 있었고요. 레스토랑, 카페, 바 이런 게 굉장히 좀 수준 높게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시즌스를 다음에 또 와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다양한 액티비티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었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뭐 요가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무에타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요가 클래스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의 마음은 어땠냐면 되게 심신이 안정되고 편안하며 하루를 힐링하면서 시작하자 였는데 웬걸 진짜 힘들었어요. 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너무 좋아요. 앞쪽에 짜오프라야 강을 그냥 쫙 보면서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같은 신선 노름이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내 F&B 우선은 너무 괜찮았어요. 룸 서비스라든지 그 밖에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들, 바에서 먹는 것들은 정말 훌륭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조식은 솔직히 저는 별로였어요. 굳이 1박에 50만 원 가까이 주는 호텔에서 안 먹어도 요 정도 맛은 된다. 포시즌스의 조식은 쏘쏘. 근데 대신에 거기 안에 있는 유팅 위안인가? 미슐랭이래요. 진짜 맛있는 인생 베이징 덕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호텔을 예약함과 동시에 그냥 예약을 거세요. 그리고 호텔 안에 소셜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힙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포시즌스에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되게 친절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인 느낌? 너무 큰 서비스에 기대는 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그런 거는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위치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30-40분 트래픽이 있을 때는 1시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정 짜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시즌스도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콘 시암까지 가는 보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콘 시암도 가시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묵었던 더 시암입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가격은 사실 비싸요. 66만 4천 원에 다녀왔습니다. 5성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호텔보다는 좀 프라이빗한 리조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9개의 객실밖에 없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리조트다 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전용 폰을 하나씩 룸마다 드리거든요. 스파 예약 서비스, 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요청드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익스테리어부터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모던하고 클래식한데 또 빈티지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진짜 반했어요. 흙과 백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웠던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박물관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더 시암은 호텔에서 1시간에 한 번씩 보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콘 시암까지 한 3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어요. 버틀러분이 너무 친절하고 전체적인 호텔의 분위기가 굉장히 프렌들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F&B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유일하게 메뉴판을 보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시키면은 갖다 주시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가본 모든 방콕의 호텔들을 통틀어서 음식의 퀄리티가 제일 높았고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시면 2개 시켜주세요. 각자 1개씩 먹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선은 더 시암은 부대시설 일할 게 없었어요. 짜오프라야 강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먹는데요. 거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가 있대요. 그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영장은 물에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수영장이 되게 작거든요. 베드도 한 2개, 3개 있었나? 보고 사진 찍는 용도지 거기에서 수영을 즐기고 앉아있고 누워있기에는 자리가 안 났다. 당연히 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에타이 할 수 있는 그 코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로웠고 2층에 가시면 뮤직룸이 있어요. 저는 저녁에 여기에서 LP판을 막 틀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약간 막 지직지직거리는 그 LP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진짜 시간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 들고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시암 호텔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4.7점이었습니다. 다 만족스러웠어요. 다 만족스러운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위치가 조금 호텔 안에 있지 않고는 어딘가를 갈 수 있는 게 너무 다 멀어요. 마지막으로는 부대 시설이랄 게 없다 보니까 하루 이상 묵었을 때에는 많이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콕을 좀 많이 다녀왔었다 보니까 그 외에도 다른 호텔들 몇 개만 더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0만 원대 이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입니다. 여기는 짜오프라야강 근처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대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리버뷰를 볼 수 있는 호텔이다. 룸도 2022년도에 새롭게 리오픈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요. 호텔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예뻐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성비 따지시면서 뷰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바야 리버사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대는 더 스탠다드 방콕입니다. 여기는 올해 7월에 오픈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이에요. 굉장히 힙하고요. 이 안에 쓰여져 있는 이 컬러감이 예사가 아닌 거예요. 스페인의 진짜 유명한 그 디자이너인 하이메 아요니 있거든요. 저도 그분의 작품들, 가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분의 작품 스타일이 굉장히 컬러에 과감하고 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그대로 호텔에 접목을 했을 때에도 예사가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시내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기에도 좋고 호텔 안에 수영장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힙하고 사진 찍기 좋은 곳, 그리고 뭔가 부티크 호텔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탠다드 방콕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60만 원대는요, 카펠라 방콕입니다. 프라이빗하면서 이 포시즌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시즌스가 가지고 있는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고요. 짜오프라야 강이 그대로 보이는 뷰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카펠라 내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밥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나는 기왕이면 돈을 좀 들여서 우리 가족이나 연인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펠라 방콕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택시를 제일 많이 타실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택시값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대표적인 택시 어플로는 그랩 그리고 볼트가 있습니다. 잡아서 타는 택시는요, 거의 100이면 100 저한테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그랩 부르세요. 차량 대수도 진짜 많고요. 볼트 같은 경우는 그랩에 비해서는 차량 대수가 확실히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철. 방콕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하철을 탈 만큼 굉장히 지하철 활성화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아속, 통로, 시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BTS 타면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대부분의 곳들은 다 BTS 라인이기 때문에 레빗 카드라고 교통카드 있거든요. 돌아갈 때는 다 못 써도 그 전액이 다 환불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해두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BTS를 처음 타러 가시는 분들은 레빗 카드를 만들 때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꼭 가지고 가시고 화분으로 사진이라도 찍어 드세요. 마지막 교통은 바이크입니다. 방콕 트래픽은요 진짜 헬이에요. 진짜 차가 막혀요. 현지 친구들도 보면은 항상 그냥 바이크 불러서 바이크 타고 다니거든요. 택시보다도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방콕 안에서의 효율성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바이크 탔을 때에도 저는 시간과 가격 대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으니까 추천드리고요. 바이크 타시는 방법은 몰들에 보면은 택시 타는 곳 그 앞에 바이크들이 그냥 쫘르륵 서 있어요. 가격을 부릅니다. 무조건 절반으로 부르세요. 그런 거 흥정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랩 어플에서 바이크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의 성지기 때문에 그만큼 쇼핑몰도 많고 어딜 가야 될지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다른 데 굳이 가지 마시고 여기만 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MBK 많이 들어보셨죠? 마분콩 여기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음식들이나 뭐 과자, 소품들 방콕 시내에서는 가장 좀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저는 시안 파라곤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 가보니까 시암 파라곤만 한 게 없습니다. 시암 파라곤 옆에 시암 센터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시암 디스커버리가 있어요.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그런 뭐 편집샵부터 각종 브랜드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왕국처럼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시암 파라곤은 하루 잡고 가셔도 하루 더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단 하나만 가야 된다면 그냥 시암 파라곤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콘 시암, 센트럴 월드, 그리고 센트럴 엠바시 이렇게 총 3가지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핫한 거는 아이콘 시암이죠. 짜오프라야강 쪽에 또 새롭게 오픈을 했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아이콘 시암에서 유명한 게 쑥시암이잖아요. 그 쑥시암을 가면은 방콕 현지의 그 시장에 와 있는 듯한 그나마 깔끔한 버전으로 음식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현지의 음식들을 좀 마켓 같은 분위기에서 드시고 싶다. 현지 간식들 사드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아이콘 시암은 사실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장들이 막 그렇게 많은 느낌도 아니었고 인상적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쯤 가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굳이 기대는 하지 마셔라. 그리고 센트럴 월드 여기는 명품보다는 중저가의 브랜드들 그런 것들을 즐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태국 가면 와코르 속옷 많이 사시잖아요. 센트럴 월드가 되게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코르 쇼핑하실 분들은 센트럴 월드 가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센트럴 엠버시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명품 쇼핑하기는 좋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명품 샵들은 꽤 있어요. 그리고 명품의 가짓수들도 꽤 잘 갖춰져 있어서 뭐 샤넬이나 아니면 뭐 에르메스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복작복작하게 그 돈 쓰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센트럴 엠버시 가시면 쾌적하고 조용하게 쇼핑하시기가 좋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야시장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야시장 2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드페어 야시장이고요. 두 번째는 더원 라차다입니다. 조드페어 야시장은 방콕에서 제일 핫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말 왁자지껄하고 먹을 거 많고 살 거 많고 한 거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된 야시장 즐겨보고 싶다 하시면은 추천드릴게요. 그만한 야시장은 지금 방콕에 없습니다. 꼭 사오셔야 되는 게 이 버터 과자거든요.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드페어 야시장 가시면은 살 수가 있어요. 굳이 거기 앉아서 복작복작하게 먹을 정신은 없다 하시더라도 이거는 그냥 막 쓸어 담아 오시면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원 라차다. 기존에 있었던 그 핫한 딸란로빠이가 사라지고 이번에 더원 라차다로 개장을 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조용하게 야시장을 즐길 수 있는 게 좋았고 음식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유지가 돼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기 길거리 음식에 대인 적이 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야시장에서도 약간 위생 상태가 조금 불량한 것 같다 이러면은 안 먹는데 여기는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 홀리 쉬림프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2개 각각 하나씩 넉넉하게 배 터지도록 드시고 오세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적고 조용하고 음식들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저같이 위생을 신경 쓰면서 너무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야시장으로 완전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첫 번째 컨텐츠 영상은 끝났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방콕 뽀개기 2편은요 제가 환전 그리고 뭐 쇼핑, 마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집까지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요.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